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가 청산의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로 200면의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직원과 민원인들은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연말이면 끝난다던 주차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차 전쟁을 5개월이나 더 하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청사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했던 주차장입니다. 지난 8월부터 노상 주차장 200면을 2층으로 만들어 350면 규모로 늘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동절기 공사 금지 기간까지 겹치면서 빨라야 내년 5월에야 준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도에 준공을 계획을 하였으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동절기와 겹치는 관계로 금년에 준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사로 기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시청을 찾은 시민과 직원들은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은 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산의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이중 주차한 차량들로 차량 교행도 어렵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청사를 빙빙 도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자리가 한 자리가 차 빠지면서 됐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저쪽 끝에까지 가서 또 어떨 때는 한 바퀴 돌 때도 있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은 공사 시작 후 물까지 새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연말까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1층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준공 전에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는 법적,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원주시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직원 전용 외부 주차장을 임대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핵심 이유는 자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사전 검토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심의나 이런 행정 절차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외부 개입이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세금까지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주차장 공사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편의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접수가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불편사항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받았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접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접수된 불편사항을 전문가 자문과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된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방 의대생 중의 절반이 강원권에서는 70%가량이 대학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소재 의대 졸업생 19,408명 중에 46.7%인 9,067명이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권에서는 90%, 경남권이 74.4%이고 강원권은 1,731명이 이탈해 6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춘천에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무료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고 결제해 음료를 맡겨놓으면 청소년들은 그저 마시고 가면 되는 이른바 맡겨놓은 카페인데요. 청소년이 지역에서 환대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등학생. 카드나 현금 결제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은 간단한 메모를 부탁하고 음료를 그냥 만들어 내어줍니다. 이 학생이 마시는 음료는 누군가 맡기고 간 겁니다. 이른바 맡겨놓은 카페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청소년을 위해 미리 결제를 해두면
청소년들은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춘천 지역 15개 카페와 함께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28곳으로 늘었습니다. 맡겨놓은 카페마다 세워진 현황판입니다. 지금 이 카페에는 음료가 한 잔 맡겨져 있고 음료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붙여놓은 감사 메모도 붙어 있습니다. 1년 남짓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맡겨놓고 간 음료는 1,200잔이 넘습니다.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도시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느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갈 데가 많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이게 동급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조차 없기 때문에 덕분에 학교를 벗어나면 마땅히 머물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곳은 쉼터이자 활동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맡겨놓은 카페를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같이 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카페 주인들도 청소년들에게 음료값을 받지 않아서 부담이 적고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카페 입장에서도 사실 수익적으로는 너무 다 장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맡겨진 음료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따뜻한 시민사회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한 잔 두 잔 기부한 거여서 공동체 복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7주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름값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강원도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75원으로 한 달 새 109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국 휘발유값 평균보다는 29원 높은 수준입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61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28원 높지만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강원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이 20% 가까이 줄어들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제2차 예산심의에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연속적인 농업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며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491억 원으로 올해 예산의 18%인 111억 원이 줄었습니다. 도내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8.27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 결과 공립 30개 과목 222명 모집에 1,800여 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이 8.27대 1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9.5대 1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수치입니다. 과목별로는 역사 과목 경쟁률이 23.5대 1로 가장 높았고 기술 과목 경쟁률은 2.5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인상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현재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정활동비 인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각 기초의회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돼 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늘까지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주택특별공급기관 추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주택은 춘천 약사동에 건설 예정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아파트로 모두 3세대가 특별공급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로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겨울철 어종인 도루묵과 양미리의 올해 누적 조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90톤이 잡힌 도루묵의 누적 어획량은 지난 3년 평균 961톤에 비해 700톤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미리의 경우 누적 어획량은 올해 667톤으로 나타나 지난 3년 평균 727톤에 비해 60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본격적인 대회 지원 준비를 시작합니다.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오늘 12월 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강원도가 도내 9개 권역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한 2,10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직무에 따른 현장 교육을 받은 뒤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 동안 행사장 안내와 통역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강원도가 장애인 자립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시설 대표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담당 공무원 등은 강원 지역 장애인 자립주택 현황과 개선 사항,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서울시처럼 강원도도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는 2019년부터 원주 2곳, 춘천과 동해 1곳씩 4곳의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이 운영되고 임대 보증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다음 달 5일부터 모집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전일제로 43명, 시간제로 27명을 모집합니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시청 총무과에 내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강원 지역 공공비축 산물뼈 정부 인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인수 공공비축 산물뼈 12만 톤 가운데 강원도 배정 물량은 8,800톤이고 문막 RPC에서 검사를 실시해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정부는 산물뼈를 전량 인수해 시장 격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